안녕하세요, 유 실장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을 정신적으로 아주 많이 괴롭히는 바로 그 녀석이죠. 저는 이제 AI로 수익 모델도 꽤 많이 만들어 보고 프로젝트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 경험을 기반으로 정말 디자이너 입장에서 가감없이 AI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며칠 전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생성형 모델을 발표했는데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과 공포에 쌓이게 되었어요.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히 소개만 할게요. 자, 이 녀석이거든요. 이제 오픈 AI에서 만들었고 이런 영상들, 그다음에 이런 영상들, 그다음에 뭐 이런 영상들. 보시면 뭐 거의 영화와 같은 화질과 느낌을 이제 그대로 전달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영상들. 자, 대충 이런 동영상을 이제 생성해주는 모델인데 여지껏 이제 이런 퀄리티의 동영상을 만드는 모델이 존재하지 않았었기에 그에 따른 충격은 역시 꽤 큰 것 같아요. 보면 뭐 당장 일자리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간단히 뜯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소라라는 모델을 보고 가장 충격 아니면 환호한 부분이 있어요. 자, 먼저 이전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만들어진 무비 투 무비, 뭐 여기서 무비 투 무비란 이렇게 원본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컨트롤렛을 쓴 건데, 이거를 루글 애니메이션이냐 뭐 기타 다른 3D나 아니면 이렇게 실사로 변형시키는 그런 작업이에요. 바로 이제 모션 그래퍼들이 AI에서 가장 이제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아주 러프하게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웍을 주고 그걸 실사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렇게 무브 투 무브를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이렇게 뒤에 배경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튀죠. 프레임이 이제 이 공간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고 뭐 조명이 계속 바뀐다던가 이제 형태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잡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제 이 소라라는 이게 나오면서 이게 잡힌 거예요. 이게 막 퍼뜩퍼뜩 안 하고 이게 잡힌 거. 소라에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서 이제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 소라에 대한 소개글을 보면은 이제 무비 투 무비로 지원된다고 나와서 이제 기대가 아주 큰 부분입니다. 이제 더 바란다면은 디퓨전 기반의 모델인 만큼 이렇게 노드 형식의 인터페이스 거기다 이제 타임라인까지 이제 추가되면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제어가 어느 정도 쉽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건 기다려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굴절이나 반사에 대한 표현도 이제 혁신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표현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자, 그럼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생성형 AI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크게 이렇게 달리3,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런웨이 젠2 정도가 있어요. 이해도 수도 없이 많긴 한데 일단 굵직한 놈들로만 소개를 드릴게요. 달리3하고 미드저니는 이제 랜덤 아트웍 컨셉 뭐 이런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AI 모델, 메타 휴먼 그다음에 2D 애니메이션, 뭐 3D 애니메이션 풍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특화가 되어 있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뭐 웹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림 쪽 그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런웨이 젠2 같은 경우는 정지된 그림을 움직이는 그런 모델이에요. 이게 이제 현재 대표적인 생성 AI 툴이고 이 다리 3를 기반으로 이제 소라라는 이제 모델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랜덤 아트웍인데 이제 컨셉을 영상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이 중에서 제가 실무에 활용해서 수익을 내거나 프로젝트에 사용된 툴은 미드저니와 스테이블 디퓨전이에요. 먼저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달에 한 20일 정도 보라카이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태블릿을 가지고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이런 류의 아트웍들을 대량 생산했어요. 뭐 이런 종류의 아트웍, 이런 종류의 아트웍 이런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생성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실무에 이제 한 70%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뭐랄까 좀 이거는 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마치 이제 AI를 활용한 디자이너의 미래를 보는 느낌? 해변에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2, 30명이 해야 할 일러스트와 아트웍을 이제 2, 3시간 처리하면서 이제 휴가를 즐기는 그런 모습. 이제 저 혼자만의 뭐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꽤 인상적인 경험이었어요. 아, 이렇게 디자이너 미래가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휴먼 캐릭터를 활용해서 수익화 시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시장 선점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빨리 한 덕분에 가능한 부분이 꽤 컸어요. AI에 대한 이제 대중의 인식이 아직 거의 없을 때 치고 들어간 거라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지만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할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제자리 걸음이고 이제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다음 버전 나올 때까지 프로젝트를 이제 좀 덮어버리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이제 소라에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나와버렸어요. 아까 그 동영상 그 프레임 그것 때문에 이제 막혀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나서 써봐야 아는 부분이에요.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딥페이크가 났다는 어떤 그런 판단이 아직 되고 있어서 과연 이제 소라가 그 딥페이크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나을지 그거는 한번 이제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I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거랑 실제 프로젝트 활용하는 거랑은 온도차가 굉장히 커요. 예, 요거는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럼 현 시점에서 생성형 AI의 단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생각보다 진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밤새도록 프롬프트를 돌려도 이제 제자리 뺑뺑뺑뺑 도는 느낌이고 원하는 그림이 딱 이렇게 덜컥덜컥 나오진 않아요. 자, AI는 이제 뭔가 되게 잘 만들기를 하는데 얘는 정말 말귀를 못 알아먹는 그런 느낌? 막 마치 될 것 같으면서 끝끝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톤앤 매너가 되게 획일적이에요. 이건 참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워낙에 학습한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많이 보다 보면 이제 AIT가 나요. 이제 대중들도 이제 그거를 이제 서서히 이제 알아채는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트렌드가 5, 6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 느낌도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학습한 데이터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테일한 수정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요. 아직은. 이게 실무에서 사용할 때 아주 치명적이에요. 어떤 부분을 살짝 고치고 싶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장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현 시점에서 생성형 AI의 장점. 첫 번째로 장단점을 현 시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빠른 변화에 있어요. 당장 다음 달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반대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아주 빠르게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마어마한 생산성. 제가 휴가 가서 20명의 일러스트와 2D 디자이너가 해야 할 작업을 하루 한두 시간 투자로 끝낼 정도니까 뭔가 이제 퍼즐만 되게 잘 맞으면은 막강한 생산성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창의력과 저작권 문제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 전혀 다른 그림들을 가끔 이제 하나씩 던져주는데 거기서 정말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제 창의력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저작권 문제는 아직 이슈이긴 한데 솔직히 이건 그냥 생성한 이미지 사용해도 뭐 어떻게 제어할 방법 자체가 없어요. 현 시점에선. 클라이언트가 뭐 AI 불가라는 그런 제한사항을 두지 않는 이상 뭐 거의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는 활용하는 방법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이를테면 합성용 배경만 만들어 쓴다든지 이제 밀도를 높이기 위한 텍스처로 활용을 한다든지 무궁무진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이게 꽤 중요해요. 파이프라인에서 컨셉 공유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디렉터가 생각한 대충의 컨셉을 팀원들에게 아니면 클라이언트한테 굉장히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요. 퍼런스와는 다르게 그 아트웍이 마음에 들면 그대로 제작해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 이건 이제 저작권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러면은 생성형 AI가 디자인 시장에 끼칠 영향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70%는 비디자이너들이 치고 들어올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AI를 하면서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디자인 시장으로 70% 정도가 제가 들어온다고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0%가 하이엔드 영역으로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제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보면은 여기에서 AI가 더 발전하게 되면 이 30%가 다시 100%가 되면서 상향 평준화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안에서 디자인 풀대로 이 100% 안에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뭐 로우엔드, 하이엔드가 나눠지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70%의 영역은 이 100%의 영역과는 별개로 아주 저가 프로젝트나 쇼츠, 스탁 영상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취미의 영역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낀 이유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하면서 느낀 건데 다 비슷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환경인데 그 안에서 또 그레이드가 나뉘어져서 빈부격차가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대중들이 그거를 알아채더라고요. 그 차이에 의해서 누구는 이제 그 같은 거를 하는데도 전기값도 못 벌고 누구는 수천을 벌고 이런 식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과 큰 차이는 없어요. 단지 있다면은 이제 도태되는 어떤 몇 가지 포지션이 있긴 하겠는데 또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그동안의 경험과 이제 그분들도 감각을 활용해서 더 큰 시장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하던 사람이 AI도 잘하는 건 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기획력과 비즈니스 마인드, 그 다음에 주도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스토리텔링과 상상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디자인 감각, 그리고 좋은 그림을 구별하고 선택할 줄 아는 능력. 네 번째는 트렌드를 읽는 능력, 대중에 대한 판단. 이게 제일 어렵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디자인 잘하고 퀄리티 높고 경험 많은 사람이 여전히 우위라는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던 거 열심히 하셔야겠죠. 이건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이랑 바뀌는 건 크게 없지만 이제 안 죽으려면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더 오너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이면은 정말 이제 앞으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냐면은 바로 AI를 하세요. 닥치고 진짜 일단 해보자. 이건 안 해보면은 정말 절대 몰라요. 뭐 주변에 오염되고 과장된 정보들이 너무 많기에 여러분들이 지레 겁먹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막상 진짜 해보면은 AI 아직 멀었네 하면서 안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재밌어요. 진짜 꿀잼이에요. 배우는 과정이 진짜 재밌고요. 저는 처음에 너무 재밌어서 와 어떤 때는 와 게임보다 재밌네 그런 생각도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해보다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면서 해왔던 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뭐냐 무브 투 무브 튜토리얼 했는데 그거를 보면은 80%가 우리가 에펙이나 프리미어에서 클릭 몇 번 하면 되는 거를 스테이블 디퓨전의 웹 UI로 처리하는 방법들이에요. 간단하게 초당 프레임을 줄이는 거, 시퀀스 관리하는 거, 출력하는 거 그런 거가 설명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그런 툴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감각은 고스란히 AI에서도 반영됩니다. 이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 만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I를 계속 배워보면서 우리는 활용 방법을 끝없이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스토리텔링, 뭐 여기 보이는 지금 한참 유행하는 이제 역사 채널이라든가 그것도 이제 시장 선점하는 애들이 먼저 가져갔죠. 뭐 재미있는 쇼츠 등은 이제 지금도 바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개인 학습 모델, 로라 같은 거 이제 뭐냐 나중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배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공유한다든가 판다든가 뭐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매핑으로 뭐냐 배경으로 이제 활용을 하거나 3D에서 굉장히 이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이제 AI를 하면서 활용법을 끝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디자인 감각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AI에서도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AI 공부하면서 주의할 점, 이건 좀 사족인데 첫째로 이건 그동안 우리가 툴을 배우는 방식하고 굉장히 달라요.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처음 다룰 때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포즈하고 화각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한 달 동안 프롬프트와 이제 영혼의 다이다이를 뜬 적이 있었는데 좀 있다가 이 컨트롤렛이라는 애드온이 나오더라고요. 컨트롤렛. 요 짝대기 몇 개로 그 다음에 뭐 손가락이 잘 안 오니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즈를 뭐 규정하는 그런 애드온이 이렇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된 캐릭터 이제 본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지뎁스로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UI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이제 뭔가 AI를 하면서 문제에 부딪히면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툴 공부하던 것 같이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돼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워낙에 발전 속도가 빨라서 좀 기다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이제 AI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이제 최대한 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 지금 하는 일이 하기 싫어져요.
너무 쉽게 이제 뭔가가 나와 버리니까 빈화면에 이제 C4D 파일 같은 걸 이제 보고 있으면은 뭔가 이제 현타가 와요. 이거는 적응하셔야 되고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이제 현타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랑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아직 전문가용으로 뭔가 제대로 제공된 AI 모델은 없어요. 일단 대중 상대로 이슈몰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제 AI 업체들의 이제 관건인 상황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전문가를 위한 인터페이스나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AI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제 맥슨이나 뭐 오토데스크 같은 회사들도 이제 현재 차근차근 툴 안에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많이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는 중일 거예요.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쉐이더 만들 때도 뭐 하얀색의 삼중 펄이 들어간 카페인트를 만들어 줘라고 쓰면 이제 쉐이더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걸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PBR 맵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생성형 AI도 이미 나와가지고 이제 슬슬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AI 나온다고 쫄지 마시고 위기는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이나 습관을 바꾸세요. 여러 곳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알리고 그걸 바탕으로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그러면서 프로젝트 경험치를 올리고 이거는 AI가 해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디자인 감각을 이제 갈고 닦으면서 기획력과 이제 상상력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도 구상해보고 지금 하는 일 아주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AI도 결국은 하나의 툴일 뿐이고 하나의 장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평소에 하던 것들이잖아요. 하던 것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주도적인 거, 오너 마인드를 갖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걸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I를 하면서 현재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지 그런 것만 이제 계속해서 알아가시면 되고. 아무튼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